자, 그러면 식민지 도시의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뒷면에 사람 얼굴이 있죠. 이 최지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충주 1930년대 충주에서 군수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특급 친일파죠. 이 사람이. 그 뒷면에 보면은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군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우측편에 지금의 청령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군청 건물이 신축 건물입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식 건축물 앞에 문이 앞에 보이죠. 그리고 그 문 앞에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는 이제 도로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제 해방 후에 잘라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나무가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관아 내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시구 개정을 하고 직선형 도로를 만들면서 이 나무가 담 밖에 나오는 형태로 취했지만 이 담도 모양이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나무 뒤편에 있는 그 문 자리가 지금의 충청 감영문 자리죠. 그래서 복원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도시의 군청 모습입니다. 예, 군청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사무소이죠. 읍사무소는 이제 이렇게 충주 면에서 충주읍으로 되고 이 충주읍이 1956년도에 충주시를 승격을 해서 지금의 이마트 자리로 군청으로 옮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금능동까지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읍사무소는 어디 있냐면 KT 뒤편에 TAP 뒤쪽 편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읍사무소. 그래서 읍사무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충주 수비대 건물입니다. 남문 밖에 충주 진영이 있었죠. 남문 밖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영장이 있었고 지방군 주둔지였었는데 일제가 침략해 오면서 일본군 주둔지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수비대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전통 가옥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사진이 1910년대 사진이기 때문에 일제가 이제 보통은 우리 전통 그 관아 건물들을 그대로 썼던 것이고 이것도 대표적으로 일본군 수비대, 주둔했던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경찰서 모습이죠. 이 충주 경찰서는 지금의 중앙시장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앙시장에 충주 경찰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관아 내부에 있었습니다. 청령원 앞쪽에 있다가 1921년도, 20년도에 중앙시장 자리로 이사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주 법원이죠. 그래서 공주법원, 공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문화원 자리에 있던 겁니다. 지금의 이렇게 식민지 도시의 지금의 공간을 보시면 되고요. 충주 공립보통학교는 지금의 이제 KT 그 앞에 좀 교육청 자리에 지금 그쪽에 이렇게 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KT 뒤편에 교실이 있었고 지금 그 교육청 쪽에 이쪽에 운동장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일본인 학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교는 이제 지금 이 형태로 건물을 지은 1915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예성공원 자리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우리가 이렇게 사범학교 교사로 쓰이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예성공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북선 충주역이죠. 충주역인데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종점이 되고 1980년도에 이제 여기 충주역이 있다가 80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을 했던 거죠. 충주역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조입니다. 그래서 소방조가 이제 지금은 의용 소방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만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이제 3.1운동이라든가 기타 우리들의 민족운동을 탄압한다든가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했던 대표적인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산은행 이렇게 따라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식산은행은 지금 이제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식산은행 옆에 보면 안경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진의 모습의 식산은행 건물은
그 안경나라의 건물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34년도에 바로 그 옆에 지금의 식산은행을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 시민지배 침탈의 대표적인 수탈 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죠. 그 옆에 이 건물을 새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금융조합 이렇게 사무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건물이 있었던 것은 지금의 그, 이렇게 중앙시장 옆에 보면은 농협 건물이 있죠. 충인동 지점이라고 돼 있던가요? 그 농협 건물이 이 금융조합 건물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받아서 그대로 농협 건물을 쓰고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출장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영진 아파트 앞에 보면은 지금 공원으로 변형이 돼 있죠. 이게 그 앞에 공원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은 그 항세여변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많았었는데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진 아파트, 지금 용산동 영진 아파트 앞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연초 경작조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영진 아파트 정문 쪽에 있던 그쪽에 있던 건물인데 영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용산동 영진 아파트 건립되면서 이제 철거가 됐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주 의료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이 건물은 지금은 이제 알림동을 이사를 가기 전에 문화동에 있었던 의료원 건물에서 찍은 사진이죠. 1937년도에 의료원이 건립되면서 의료원이 그 당시에는 도립병원이죠. 도립병원이 건립되면서 충주분원이 건립되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신사죠. 그래서 앞에서 보다시피 식민지 도시에는 지배를 위해서 군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외곽에서 금융적인 침탈을 도왔던 식산은행, 그 다음에 지방금융조합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이런 신사 같은 건물들이 종교기관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신사는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사직산 그 이렇게 그 수도사업본부 자리에 있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신도와 관련돼서 금강교 건물입니다. 이게 이 금강교 건물은 이제 철거돼서 없고요. 이것도 문화동 그 대원사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천리교 건물이죠. 이 천리교 건물은 지금 있습니다. 저기 지연동에 이 모습이 이제 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원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지연동에 있죠. 이 천리교 건물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곡자조합입니다. 곡자조합은 지연성당 바로 위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룩을 만들던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 산업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들이 일제 지배와 수탈을 위해서 식민지배와 수탈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성내동에 지금으로 치면 식사는 앞쪽 부분에 이렇게 그 상가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약국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점들이 보이죠. 그래서 상점의 모습이고 보통 이런 상점들은 일본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점에서 점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점 안쪽 들어가면 살림집이 보통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살림도 하고 밖에서 상점을 내서 물건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있었지만 점원들은 전부 다 조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유곽의 모습입니다. 유곽.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기생 술집인데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방이죠. 요 모습, 이런 약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육아의 모습입니다. 술집. 그다음에 이제 요건 거리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직선형 도로를 이렇게 뚫어 놓은 상태에서 황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건물도 바뀌고 도로도 확장되고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여인숙 건물입니다. 여관 건물이죠. 이것도 여관 건물입니다. 지금으로 쳐도 상당히 세련된 건물인데 아무튼 이 건물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식민지 도시의 위용을 자랑한다고 할 정도로 번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제강점기 충주 지역의 조선인 상인을 대표하는 이춘웅이라는 사람의 상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춘웅의 이렇게 은기 잡화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 일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춘웅이라는 분은 일제강점기의 도의원, 이렇게 충주 번영의 회장, 그 다음에 면위원, 뭐 이런 그 시민지배 기관에서 활동했었고, 이렇게 철도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시민지 기관을 학교라든가 시민지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친협력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시장의 모습이죠. 이게 191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 충주 읍내장 장이 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도포를 입고 있고 갓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장이 쓴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주 지역에 침투했었고 우리의 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 도시 공간을 파괴하고 식민지 도시 공간을 설립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항구 도시를 개척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철도를 개설하고 철도 연변으로 몰려들어서 식민지 도시를 만들었음을 알아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식민지 도시인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청주, 음성, 괴산을 따라서 충주에 도달하게 되고 충주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로비와 시위를 통해서 시구개정, 즉 시가지 개수 사업이라는 일종의 도시 계획을 주장하면서 시구개정이 설립되었고 읍성을 파괴하고 식민지 도시 공간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 파괴된 아픈 지난 기억을 식민지 역사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든가 역사 왜곡을 근절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본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복원해야 될 우리들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역사 유적은 복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를 듣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